네, 안녕하세요. 심플러 T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동반 상승을 했던 기아차도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이전 고점을 전고점을 모두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시원하게 우상향으로 지금 뻗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제가 2달 전에 한번 깊게 주말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강조해 드렸던 종목 기억나시죠? 네, 일반 가치주가 아니라 가치뿐만 아니라 성장을 함께 달려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조금 강조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제가 뉴스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3분기 실적이 발표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어요. 네. 친환경 정책 수혜주의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대감까지 함께 지금 보여주는 종목인데 뭐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참 오늘 진짜 와 깜짝 놀랐거든요. 외국인이 1,300억대 어떤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역대 몇 번째 되는 어떤 순매수 기조인데 뭐 매동을 보면 한 달째 보면 뭐 최근에 또 팔았던 바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전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추세 우하향의 추세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했죠. 여긴 좀 약간 변칙적인 흐름이었고 이때 아마 이제 뭐 배터리 뭐 여항도 있었고 뭐 리콜 관계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가가 얼마였죠? 네, 시가가 마이너스 6.5%대 또 댓글에 저 그때 이때 한번 설명드렸던 바가 있었고 그때 설명드리고 나서 갑자기 급락을 계속했던 그때 그 시절 참 저도 참 힘들었는데 저는 그냥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저가 지금 손절할 그런 종목이 아니라 끝까지 모아가야 될 종목이다. 돈이 있으면 나의 경우라고 하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나는 더 담고 싶은 종목이지 쉽게 떠나보내서는 안 될 종목이다. 중장기의 장기로 내년까지 지켜보자라고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댓글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도 또 큰 수익을 나름 큰 수익이죠. 예,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우량주의 관점에서 참 좋은 어떤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량주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라인을 그어 보세요. 라인을 그어 보다 보면 저항선과 지지 라인을 함께 그려다 보면 오늘 같은 날은 예, 모든 박자가 맞았어요. 거래 터지고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나왔고 그리고 추세, 우하향 추세를 강하게 장대 양보로 돌파를 했고 그리고 또 MACD든 모든 보조적 기술적 지표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가부터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런 흐름은 아마 2, 3일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달려가면 또 굉장히 또 바쁘게 달려가요. 예. 주구장창 달려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큰 상승을 지금 보였고 그리고 근 3개월 동안 옆으로 기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 번 더 2, 3일 정도 더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겠지만 워낙 또 지금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흐름이 나올지는 사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단기로 어떻게 스윙으로 가져간 분이라고 보면 또 내일 같은 경우에 번쩍하면 익절을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장기로 이때 매수해서 추가 매수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종목을 모아가는 분의 입장이라고 하면 내년까지 열어두고 장기로 뭐 짧게는 3개월 더 많게는 6개월 이상 끌고 가다 보면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또 같이 뭐 만도든 그리고 기아차, 뭐 현대 글로비스가 많은데 일단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폐 배터리 관련해서 또 이슈를 또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테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차도 지금 상승폭이 정말 가파르네요. 멋지네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쉬운 매매가 있어요. 제가 항상 우량주를 컨트롤하고 끌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 계속 제가 중요하다고 보지만 기술적 이제 이평선의 기준을 놓고 보면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도 맞다. 네, 뭐 그런 방법이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차도 그렇고요. 네, 현대차도 지금 조금 지워볼까요? 여기에서 좀 출렁출렁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 돌파를 하고 여기 약간 눌러줬죠. 그 다음에 지지를 보이고 계속 한 달간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만들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5일선과 21선
61선, 120선이 정비할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위로 좀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에 참고해 주시고 중장기 종목을 잘 선정했다고 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내려오면 더 담겠다는 마음으로 가져가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계좌가 풍성하게 돼 있을 거예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마 현대글로비스도 홀딩하고 계신 분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몇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가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박자는 맞지 않아요. 거래가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MACD가 아직 웅덩이에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이제 안타깝지만 이 종목이 하반 경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볼까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또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다시 한번 순매수로 돌렸는데 최근에 기관에서 좀 매동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 3일간 조금 더 기관에서 담아준다고 보면 우상향으로 턴을 해서 MACD 줄어들 것이고 점진적인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차트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종목 좀 내년까지 열어두고 끝까지 들고 가보셨으면 합니다. 네. 네, 어제 오늘 지금 항공주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권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백신 수혜주로 백신이 대량 생산 공급이 되다 보면 또 이제 대면 관련주죠. 네, 또 항공주, 여행주가 뭐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만들어지는 업황 개선을 뭐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도 열어두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뭐 아시아나 항공 그 다음에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많이 나빴어요. 저는 금호산업이 이제 아시아나 이제 인수 M&A권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따라가지 못하고 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뭐 거래가 충분히 뭐 이렇게 실려서 내려왔던 부분이 아니라 실망 매물이 좀 이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21선을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여기에서 바닥을 딛고 뭐 가격 조정은 충분히 보일 만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조정을 충분히 보였고 아시아나항공이 또 이렇게 꼬리를 달고 다시 장 후반에 막판에 좀 강하게 강보합권으로 갔기 때문에 금호산업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손절 라인을 지금 좀 지나긴 했죠. 네, 그렇지만 손절을 하지 마시고 여기 바닥을 좀 다질 때 평단가를 좀 낮추어서 한 번에 급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이제 종목을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도 흐름을 보고요. 금호산업은 잊지 않고 제가 계속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좀 강했어요. 네, 같이 좀 내려오는 건 일단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5일선 지지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이 종목도 중장기로 보면 어떨까? 내려오면 21선까지 혹시나 또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지금 봉이 좀 밀집되어 있죠. 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대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물량을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장중에 또 번쩍하면 뭐 부분 익절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워낙 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계속 안고 가기보다는 시간이 주어질 때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또 부분 익절도 괜찮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신성 델타테크인데 제가 텔레그램에 한번 공유를 드리고 그 다음날 좀 급등을 했던 종목 다시 매수하신 분도 있고 익절하고 끌고 가는 분이 다양할 것 같은데 신성 델타테크는 LG화학 좀 이렇게 뭐 테마를 좀 타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술력이나 또 이제 뭐 매출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 상한가를 이때 쳤던 강하게 올라갔던 그때 흐름 그리고 한 번씩 번쩍번쩍 이게 거래가 동반되면서 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탄탄하게 지지를 받고 우상향으로 턴을 했죠. 5일선, 21선, 61선 모든 이평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이격도를 나타내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단기 단타로 하지 마시고 지금 단계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단기 매매가 있고 스윙이 있고 다시 재매수 다시 뭐 2, 3일 보고 번쩍할 때 매도 다시 뭐 끌고 가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 따라서 매매 패턴과 어떤 스타일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보면 단기 단타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냥 중기,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그 이상까지 21선 이탈 전까지 끌고 가보다 보면 또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신성 델타테크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뭐 낙폭이 좀 주어져서 21선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만약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 선매수 관점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더 떨어지면 물량을 모아가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매동을 볼까요? 이거 아니고, 어디 갔지? 특별한 매동의 움직임 없는 종목, 개별성이 강한 개별 어떤 실적 플러스 테마, 어떤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뭐 견고해요.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쌍점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긴 거래가 없죠. 예, 거래가 없이 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그리고 다시 분석을 해드리면 장대 음봉의 50% 레벨을 여기는 돌파, 그리고 다시 돌파 도전, 여기도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돌파를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급등이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전개가 되지 않을까.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네. 에너지의 어떤 평균 밸런스를 보면 될 것 같은데, 네가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 생각을 하면 이 종목은 여기에서 급락이 나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그냥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참고해 주세요. 네. 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바이오 스마트를 좀 언급을 드릴 것 같은데, 제 구독자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심플러는 맨날 상승한 것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상승한 것도 말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날의 특징주를 말하다 보니 상승을 했고, 그리고 꼭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승한 종목이 어떠한 흐름을 타고 또 어떠한 매매를 했을 때 또 괜찮은 맥점을 잡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드린 부분이지, 뭐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항상 하락한 종목을 말하면, 예, 깊이 떨어지는 종목, 힘없이 흘러내린 종목을 말하면 솔직하게 제가 힘이 나겠어요? 네. 제가 힘이 나겠냐고요? 힘들죠. 저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저는 아직 손절 못하고 있거든요. 안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 지금 일부 손절을 했든 또 비중을 또 축소를 했든 또 여기서 익절하신 분도 다양해요. 예, 제가 또 메일도 받고 하는데 익절하고 다시 사고 다시 익절하고 여기 샀는데 또 물려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바이오 스마트는 제가 다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왜 제가 여기서 손절을 못하냐면 손절할 타이밍은 일단 지났어요. 흘러내린 종목이죠. 그리고 비중을 축소를 했다라고 하면 일찌감치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그런데 이 종목은 항상 뉴스를 안고 있는 종목이에요. 언제 어느 때 또 이제 호재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박수 칠 때 떠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력에 큰 이탈 움직임이 없어요. 예, 세력의 이탈 움직임이 없다고요. 세력은 지금 어떤 호재 뉴스를 안고 여러 가지 뉴스를 조합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실적권이든 어느 동남아든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분명히 바이오 스마트는 실적이 있을 거예요. 팔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잔잔하게 판 것들을 다 모아서 충분한 금액대를 만들어서 플러스 FDA건으로 함께 터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소설 씁니다. 네.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장대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거라고요. 아니면 점으로 가든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패밀리 회원분들한테만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시고 아직 숨은 제 애청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저녁 영상에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MACD가 충분히 음으로 꺼진 것도 아니고 완만하게 그냥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지금 에너지고요.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돼서 엄청 터지면서 실망 매물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스토캐스틱 자체가 굉장히 침체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웬만하면 팔지 않습니다. 이때 팔았을까요? 아니요, 안 팔아요. 더 샀어요, 이때. 더 사서 충분히 수익을 가져갔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때 저는 모아갔어요. 그럼 지금은
호재뉴스는 분명히 한두 방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매수하라, 뭐 저점을 높여서 평단가를 높여라라고 감히 이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테마가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도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얘들 형님들 지금 똥줄 빠지고 맨날 술 먹고 있을 것 같아. 진짜. 막 물어볼 거야. 와, 형님 어쩝니까? 우리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막 하는데 제 생각은 그 애들은 우리들 머리 꼭지에 있어요. 우리들 머리 위에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또 물어보십니다.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손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대중의 마음이 지금 이 종목을 엄청나게 팔고 싶어 해요. 예, 팔고 싶어 해요. 아마 오늘도 많이 팔았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분봉을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분봉을 보시면 거래가 빵 터지죠. 거래가 터지는데 꼬리가 달리죠. 꼬리가 달리는데 그 다음 봉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네, 여기도 두 번째 엄청나게 나름 엄청나게 나름 거래가 터지고 꼬리가 달렸는데 다시 그 다음 봉이 양봉이라고요. 정말 떨어질 종목은 어떻게 떨어진지 아세요? 이걸 지금 음봉이라 생각을 할게요. 뿜 이렇게 계속 떨어져요. 진짜 아닌 것들은. 그런데 이런 종목은 내려갔다가 올려서 꼬리 달리고 올리고 다시 내리고 꼬리 달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네, 적정 수준에서 수렴을 합니다. 네, 조용하죠. 누가 이 조용함을 만들까요? 누가 이 꼬리를 만들까요? 세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이제 12년, 이제 한 달 뒤면 13년 차인데 제 경험은 분명히 세력 형님들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바이오스마트를 안고 있고 아직까지 손절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아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났을 거예요. 네, 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바이오스마트를 오래전에 뭐 짧게는 100% 이상, 또 작게는 50% 이상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을 분명히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래전에 이때 매매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드렸고, 그리고 이때 추가 매수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또 한 번의 수익을 줄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을 다 드렸어요.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나만의 잘못이 아니다, 심플러만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제가 진단키트 이제 뭐 시즌이든 여러 가지 또 악재건이 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언급을 자세히 드리곤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니까. 네, 백신의 어떤 이슈가 크다 보니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3가지 이상 분석해드린 어떤 기술적 차트의 어떤 맥점을 봤을 때 아직 세력은 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이 꼬리는 일반 개인이 만드는 꼬리가 아닙니다. 모든 꼬리, 위에 만들어지는 꼬리, 밑에 만들어지는 꼬리는 분명히 세력의 장난이다, 컨트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력은 그냥 여기서 확 올릴 뻔도 했죠. 근데 안 그래요. 예, 충분한 재료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음봉을 확 눌러버려요. 일부러 눌러버립니다. 눌러버리면 패닉장처럼 해서 일반 개미분들은 20%, 마이너스 20%, 30% 되면 버티지 못해요. 그럼 던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닥에서 받고 난 뒤에 물량을 더 가져가서 한 번에 터뜨리고 떠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경험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바이오스마트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섭지가 않습니다. 네, 심플러준이요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손실률이 얼마라고 아직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박수 칠 때가 온다. 그때 떠날 것이다. 그리고 반등을 하면 그때 지금은 아니고요. 그때 적정 가격대에서 좀 이제 물량을 줄여 나가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제가 엔투텍은 아침에 이제 커뮤니티 창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공유를 못 드린 거에선 죄송해요. 미안한데 어쨌든 나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한 달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12,000원의 그 가치, 만원의 행복으로 나를 그 심플러를 에게 응원을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자그마한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두세 개, 작게는 한두 개 정도를 아침 8시 30분 지나서 30분, 8시쯤인가요? 잘 모르겠네. 그때 패밀리용으로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뭐 하락한 종목도 많아요. 하락한 종목도 많고 애매하게 뭐 이제 뭐 2, 3% 오르고 흘러내려가는 종목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더나 화이자 이슈 때문에 화이자 관련 종목들이 시가가 떠서 가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잡기보다는 반대로 역발상의 투자죠. 네, 엔투텍이라는 모더나 어떤 관련 종목으로 대장주를 한번 공략해 보자.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이전에 여기 고점을 아마 돌파하게 되면,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한 번에 또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손절가 잡겠죠. 어디 잡을 거예요? 손절가 21선 잡고 21선 근처에 저는 매수를 하고 의견을 남겼고, 그때 시간이 8시 조금 지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도 MACD 나왔죠. 거래 터지고 모든 박자가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상한가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날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정말 똑똑하고 이제 잘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다. 오늘 하루는 큰 나에게 행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많은 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쁜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전 고점에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에도 좀 장난질이 있었고, 또 전환사채 관련해서 또 안 좋은 뉴스도 나오고, 뭐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기 때문에 항상 급등주를 다룰 때는 충분한 손절가 그리고 맥점을 잡고 갔으면 그 선에서 또 공략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가고, 아니면 털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 수익권이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서 분할 매도해서 좀 챙기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그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또 이제 디테일한 거는 또 제가 이제 오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멘트로 좀 남겨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날 보세요. 이거 한가가죠. 네, 한가 같은 종목이에요. 네, 근데 꼬리에서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세력이 이게 다 잡아갔어요. 여기서 한가를 일부러 만들어 버리고 여기서 끌어안고 이렇게까지 갑자기 한 달도 안 돼서 4배를 끌어올렸던 종목입니다. 이런 어떤 종목이 한 번에 이렇게 꺾이는 그렇게 흐름은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려있는 종목이 되게 많죠. 그러면 끊임없이 종목을 발굴하고 도전하고 비중 축소할 건 축소하고 정확한 시점에,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 매매 방법을 알아서 축소할 땐 축소, 확대할 땐 확대, 손절할 때는 또 전체 손절이 아니라 분할 손절. 네, 1,000만 원에서 뭐 30% 마이너스 됐겠지만 거기에서 또 30% 떼와서 계속 도전하는 그런 스타일이 필요할 것이다. 왜?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놀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즐거운 마음으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마음으로 투자하는 건 맞지만 실제 9시 장이 딱 열리면 전쟁입니다. 서로의 어떤 돈을 따먹고 헐뜯기 위한 어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호가창을 본다 하더라도 장난이 아니죠.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는 혼자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혼자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제가 옛날 그랬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샀는데 막 내려가죠.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화장실 가서 맨날 울고, 계좌 깡통되고 3번은 저는 깡통이 됐어요. 옛날에 1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지 않고 국권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주식을 계속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일단 제가 또 마지막 주저리를 좀 남겼는데 또 힘내시고요. 그리고 안고 있는 종목들, 좀 손실난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재료와 테마, 그리고 뭔가 호재성 기사거리가 충분히 한두 개라도 있다는 종목이라 한다고 하면 손절 라인을 위치를 지났으면 일단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 기다림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그렇게 마지막 멘트를 남겨드립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